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라고 하는 이 친북 좌파 그 목사를 만나고 그들에게 이 먹잇감을 줌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손해와 이 선거철 앞에서 참으로 이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자, 여기에 대해서 보수 우파 운동을 하는 저도 목사로서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보면서 정말 이 슬픔과 이 고통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진 이 사람은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은요, 이 자익 목사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렇잖아도 약점이 잡히고 난리가 지금 탄핵이고 뭐 자진 사퇴를 해라. 오늘 보니까 68차 촛불 대행진 뭐 이런 것도 오는데요. 예. 이렇게 난리인 이런 마당에 왜 이런 약점을 들어 밟히는지 씹히는지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좌파 진보 세력에 이 가십거리가 씹혀가지고 오늘 이 벌떼처럼 이 하이에나의 먹잇감처럼 이렇게 달려들게 되어졌는지, 온 이게 지금 이 일로 해가지고 온 지금 그 언론 방송에 지금 계속 지금 이것까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참 웃음거리로 희롱거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치부를 다 보여준 것이 아니냐.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요. 이 최재영 목사라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좌파의 그 친북 좌파 사람이 이 목사가 이명수 기자와 이렇게 만나갖고 결국은 이 명품을 화장품이며 사가지고 몇백만 원, 뭐 100만 원인가 가량 사서 그렇게 해서 친북 좌파 목사가 이렇게 함께 선물을 공세를 했습니다. 여러 번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접근을 했다가 결국은 1차, 2차 두 번 선물을 주었는데요. 그게 이제 명품 가방까지, 명품 가방 아주 뭐 띠오로 이런 그 유명한 그런 그 향수와 2차에는 가방까지 주면서 이거를 이제 들어가면서 두 사람이 언언을 해가지고 자기는 언언했다는 말을 안 하지만 어떻게 언언 안 했겠습니까? 그것까지 가방까지 이명수라는 기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앞전에 이제 언론에 그 유세 동안에 나왔던 엄청난 서울의 종소리 앞잡이 노를 서울의 소리 앞잡이 했던 그런 기자와 함께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두 번째는 들어가 가지고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서울의 소리 백원종 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발표를 함으로 해서 전 세상에 이런 것이 이제 뿌려지고 발표가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악랄한 시나리오 기획에 말려들어 버린 이런 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속에 이 종북 좌파 사회 공산주의 물들은 사람들은요, 이 헐뜯는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주사파 공산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잘 교육으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거짓과 이 가장하는 거, 양의 미리가 양의 머리를 쓰고 이 가장하는 거, 왜곡하는 거, 비난, 과장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해서 전복시키려고 결국은 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성경에서는 공산주의를 붉은 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의 진리가 그래서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해칠한 무덤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요, 이리와 절도요, 강도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무도 이것은요, 영적으로 이 꾀이는 자들이고 쫓겨내려온 악령의 세력의 편에 선 이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영적으로 너무 흐리고 너무도 우리 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께서는 참으로 여기에 기가 막힌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 누굽니까? 이 양희삼 오른쪽에
이 사람이 지금 양희삼 목사 카타콤 교회 온갖 이 사람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독교 좌파 노릇을 하면서 지금도 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지금 사퇴해라 그러면서 탄핵해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 선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희화하고 지금 희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해문 선임이라고 종횡무진 나와가지고 뭐 앞뒤도 맞지 않는 소리를 도무지 저는 앞뒤가 이게 맞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온 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불법 몰카 찍은 최재형 목사 누구인가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아는 건데 말이죠. 뭐 김건희 여사는 자신감이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을 교육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조심성도 없고 말이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파이낸셜 뉴스 투데이에서요 이렇게 불법 몰카 찍은 최재명 목사에 대해서 친북 성향의 수차례 방북 경험을 한 기독교계 이단하라 불러. 자 여기 벌써 JTBC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 대형 이렇게 눈에 불을 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한 것을 내놓고 소개를 하기를 이 북한 복수의 매체 여러 매체에 따르면 양평이 고향으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이 대북 사역 통일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돼 있네요. 그리고 해외 남가주 노회 소속이고 미국 풀러 신학교 뭐 대학원 박사고 미주 장신대학교는 통합측입니다. 그리고 총신대 이건 또 합동측입니다. 뭐 신대원 그리고 고려대 대학원 교육대학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여기는 또 뭐 안양대학교는 여기는 또 이 성결교죠. 그렇게 거쳐서 결국은 이 여러 이 북한에 관한 통일에 관한 뭐 이 책을 아주 그 칭송하는 책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이제 강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최 씨는 자신이 집필한 저서들을 통해서 북한은 정당한 나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이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좌파에 물이 들었는지 참으로 이해 불가한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친북 성향이 강한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서 몰래 카메라를 찍고 선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를 함정 취재 자신은 아니라고 여기 말하지만은 이게 함정 취재를 앞뒤로 전후로 보면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 선물을 사다 주면서 결국은 친밀하게 접근해 가지고 몰카 사진을 찍어서 결국은 이렇게 이 가장 친북 좌파 매체에다가 폭발을 시켜버린 거죠. 참 나쁜 사람들이죠. 뉴델리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교회를 가다해서 그는 왜곡된 반북 보도를 일삼는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성향의 수구 언론 매체들과 미국에 의해서 날조된 대북 정보들을 제공해 온 역대 정권들을 상대로 그동안 북을 철저히 악마화했대요 우리가. 그리고 친북 성향의 통일뉴스 이거는 완전히 친북 성향입니다. 북한의 교회를 찾아가 대해서 여기 이 말을 북조선에서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도 않는다. 기가 막히는 말이 이게 눈이 멀었던 사람이거나 눈이 아주 뭐 완전히 뭐 가로막힌 사람이지요. 말도 되지도 않는 우리나라의 개신교를 향해서는 썩었다는 겁니다. 성공지상주의, 자본주의에 찌들은 번영신학 그런 성공신학에 판을 치는 가운데 온갖 분쟁과 추문,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가짜 교회를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교회가 더 깨끗하다는 겁니다.
깊은 역사적 문화적 성찰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사람. 그러면서 여기도 이런 말을 합니다.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북한 3대 세습을 두고 후계자는 혈통에 의해 서습되는 게 아니고 수령으로서 자질과 인품이 있느냐 따라 인민에 의해 추대되는 그렇게 의해서 낙점되는 것이 원리다. 예의 참으로 기가 막혀.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친밀하게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카톡을 오랫동안 주고받고 고향 사람이니 어쩌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 팩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보도, 많은 그 기사들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1시간 40분 동안 말이죠. 가장 적나라하게 소상하게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이 지금 언론이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를 만난 게 2시간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1시간 30분 이야기했으니까 전체 다 감정과 사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번져나간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자신을 자신을 좀 자랑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이 애국가인 척,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 정부가 문제가 심각한지 파헤치는,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것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소리로 이게 저작권 어쩌고 하니까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제가 여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 팩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심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미국 시민권자고 목회자고 그다음에 공공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내가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고 통일운동하고 남은 문제 다루고 집필하고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크레딧을 주지 않았을까요? 또 고향도 같고. 네네. 그러니까 좀 자신이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목사고 또 미국 시민권자고 또 저술가이고 그리고 고향도 같은 고향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접근을 할 때. 그건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김건희의 이제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양평에 다녔고 우리 처도 양평에 살았는데 그곳은요 양평이 고향인데요. 원 고향인데 아주 6.25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그 산세가 또 좋은데 이 어떤 이제 공산주의 영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러니까 이제 가깝게 카톡을 주고 대통령 이제 후보 전부터 이렇게 이제 주고받았던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제 이 명품을 주고받는 이런 일들로 번져나서 결국은 뒤돌아서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때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것은 양평으로 통한다 하면서 웃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신뢰를 자기가 쌓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심은 좀 없었나요? 전혀 없었죠. 전혀. 원래 그분의 성격이 털털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도 내가 이제 서울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스튜디오에 출근해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대선 후보와 관련된 걸 내가 이제 했잖아요. 네네네. 때문에 저를 첫날 처음에 접견할 때도 목사님은 제가 떨어지는 거 바라시면서 왜 저하고 이렇게 만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고 북한 다니는 것도 알고 또 전태일실록을 써서 노동 정책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자꾸 사이드가 빗나가지 않습니까? 노동에 와서 일하라고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적진에서 사람을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끌어와서 강연까지 해달라고 해서 특강도 하고 105만 원 강연비도 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전에 그 이명수 기자도 그 녹취록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강연해서 105만 원 이렇게 강연비를 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진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고 그러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람을 끌어올려고 했는지를 모르지만은 아니면은 북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에 있는 사람도 녹여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녹여낸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만들 수 있다. 내 사람 제가 이제 만들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도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를 소통하고 있다. 또 뭔가 또 진보 진영의 소식을 나를 통해서 또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겠죠. 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거는 그러다가 이제 5월 10일 날인가요? 대통령 취임식이 벌어졌는데 또 저를 대통령 취임 행사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 대통령 취임식 때 여의도에 취임식 때 거기에도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150명이 모이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유명 인사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리셉션에 이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친분 관계를 쌓은 너무도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불렀다는 겁니다. 여의도 광장의 취임식 선서식은 뭐 몇만 명이 오는 거라 그렇다고 치지만 그것도 초청을 했을 뿐더러 신라호텔 국빈 만찬도 이제 초청을 했죠. 그때 당시 신라호텔 국빈 만찬은 그날까지는 선서식을 하는 날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 물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임식 하는 시간까지는 이게 바톤 처치가 교체가 체인지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정말 호랑이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안방까지 데리고 들어온 것에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내용이 중요한 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친분이 돼 가지고 6월 달에 첫째 접견을 했는데요. 첫째 접견을 했을 때 그 전에 이제 책과 또 위스키 목사가 무슨 위스키인지 몰라도 자기가 저술한 책과 위스키를 보태 가지고 몇십만 원치 해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 올리고 항상 사진을 찍어 먼저 올립니다. 이 뭐 정권 남기려고 하는 건지 보내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 답변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그러면 만나자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때 명품 화장품을 우리나라 뭐 최고 이제 그런 이제 매장에서 사가지고요. 그것도 이명수라고 하는 그 앞전에 문제를 일으킨 정말 그런 기자가 그거를 사다 돈을 주가지고 자기는 언론 안 했다 하지만은 그게 언론이 어떻게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쓰러뜨리고 이 거꾸로 때리겠다고 하는 작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명수가 사주 가지고 75만 원치네요. 사주 가지고 그래서 갖다 줬다는 겁니다. 사진에 올리고 갖다 줬는데 받았다. 명품을 받았다. 그 다음에 2차로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2차로 또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디올 핸드백, 크리스찬 디오로 핸드백을 이렇게 사다 주고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뒤로 이제 만나고 나서 스카프라든지 램프라든지 뭐 오리털 점퍼라든지 가디건 뭐 머플러 또 뭐 선인장으로 된 핸드백 뭐 이런 거 큰 돈은 아니지만은 선물들을 계속 줬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차 접견 때 디오로 크리스찬 디오로 이 명품 백을 주면서 300 얼마짜리 주면서 이거를 몰카 사진을 찍자 해서 이 이명수의 이야기를 듣고 언론을 해가지고 몰카 이 시계를 그러면은 차고가지고 찍자. 그게 확실하다. 이게 사람을 거꾸로 떠르고자 하는데 말이지 이게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자기를 신뢰해준 고향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 사람 말로 뒤로 뭐 좀 싼 것들 줬더니 이건 안 받더라. 뭐 그거는 아니다고 이 해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 자체가 엄청난 이게 이 야비한 행동이지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자기가 스승이고 뭐 멘토, 자기가 뭐 멘토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대통령 부인을 대통령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뭐 지금 뭐 사명대사입니까? 뭐 원효대사입니까? 그걸 이제 결국은 서울의 소리에서 발표를 해버리 가지고 온 세상에 퍼뜨렸다는 이 자체만 해도요. 서울의 소리를 하지 않고 조용히 했어야 되죠. 그렇다면은 이거는요. 사람을 같은 고향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신뢰해 주었고 초대해 주었던 사람을 완전히 배신을 때리고 등에다가 뭘 꼽는 식이죠.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자체에 저는 중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수가 사준 거 의도적인 것이라는 거, 이런 사실을 전부 까발리는 이 자세, 뭐 그 온갖 뭐 그 운영하고 있는 이 김건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 자리, 뭐 모습 이런까지 운영까지 오빠에게 맡겼다. 뭐 코바나 콘텐츠 이런 것까지도 까발린, 왜 그런 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예?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예, 최재형 목사.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 박사학위 받고 나이가 들은 목사가 60대 된 목사가 그러면 돼요? 예. 그리고 사진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카톡 내용까지 다 까발리고 말이죠. 그 여기 들어보면 온갖 뭐 사소한 것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예? 신뢰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뭐, 예? 체육복 입고 다리 꼬고 있던 것까지 다 그렇게 까발려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 유시민 이야기도 나오고요, 박현민 이야기도 나오고 뭐 조국 사태 이야기 이런까지도 하면서 몰카 시계가 절정인데 메모를 다 집에 와서 자네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좌파 사람들이라는 게 난 이런 정도까지 이게요 오래되면은요 마비가 됩니다. 이게 사고의 마비, 마음과 사상의 영적인 마비가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2시간 동안의 대화 이야기를 전부 하는데 이제 추측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를 받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2시간 동안 있는데 가까운 1m 떨어진 밭 있는데 어디 가더니 메모를 하고 어떻게 하는데 전화를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청탁을 하는 이야기 같더라. 예. 누가 또 가방을 뭐 선물을 들고 오는 것을 봤다. 아니 도대체가 아니 그만한 유명한 인사면은 뭐 가방도 들고 올 수 있고 사람들 많이 만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수고한 사람 오고 갈 수도 있죠. 예? 자기 명품 중고를 가지고 전제를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침을 뭐 뱉는 그런 이 태도. 예. 명품산을 백화점에 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확인해 보니까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 명품점 백화점에. 예.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는데 인사청탁하는 추측 느낌이 있더라. 그 권력이 집중이 전부 권력 집중이 넘버 1에서 넘버 2가 김건희인데 넘버 1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까지. 자, 그런 것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한 가지 두 가지를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아니면 추측적으로 말할 수가 있나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뒤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1, 3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다 전달했고 이렇게 대화를 여러 화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이런 인사청탁하는 거를 목격을 했다. 내가 다음에 갈 때는 다음에 적결이 성사되면 뭔가 채집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녹음을 하시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 녹음도 편집되고 이게 다 짜집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고 크레딧을 줄 수 없으니까 이게 이명수가 제안을 해가지고 했다는 영상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 목사하고 몰래 카메라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감이 알면서 왜 해? 변태도 아니고. 그래서 나쁜 사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알아봤나 봐요. 이 기자가 알아보니까 뭐 안경으로 된 몰래 카메라도 있고 자유로 된 것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손목시계도 있고 다양한 게 있다. 그래서 나는 점잖게 전자시계에 그냥 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거면 좋겠다 이렇게 또 조언을 했고 이 기자가 그걸 또 딱 구매해서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조어까지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뭐 그냥 대통령은 그냥 VIP고 넘버 1으로만 통상 그동안은 우리가 관례상 대통령실 직원이나 청와대 시절 경호원들은 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사용을 했겠죠. 경호상이나 뭐 이게 호칭상. 근데 이제 신조어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넘버 2. 근데 내가 볼 때는 넘버 2를 초월해서 넘버 1을 더 초월하고 그냥 넘버 1 그 윗단계 넘버 0로 거의 무소불위에 뒷담 까면서 뒤통수 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취임 이후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에 그렇게 구축을 해놓고 대통령실의 행정 시스템을 김 여사가 권력으로 무너뜨리고 사유화 독점화했다는 것을 제가 2차 접견 때 완전히 무너뜨리고 보고 그 사유화 영상에 다 들어간 거죠. 독점했대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중대한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정 개입 의혹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사실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사라든지 그런 국정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사실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지 그렇죠.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자도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그냥 내조하는 배우자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렇지 않았으면 하지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준 그다음에 몰래 촬영한 그 발언들로 보면은 좀 그런 의심들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의심 뭐 영상으로 직접 보고도 뭐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니 뭐 어떻게 정말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런 발언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이제 막강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게 제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그 중요한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는 거의 이제 직접 목도를 하신 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스템이 붕괴가 됐는데 네.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뉴스나 네. 걸어가는 걸 통해서 제일 먼저 1차 붕괴는 청와대를 안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청와대를 안 들어간 게 현재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네네네. 예? 용산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그것도 내가 카톡으로 오지만 자료 파일까지 보내주고 그랬어요. 용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해 준 거를 넘겨줬다는 답변까지 들었어요. 김 여사한테. 왜냐하면 당선자 신분 시절이었죠. 그때가 네, 용산을.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안 되냐? 용산에 그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과 용산 미군 기지 베이스는 네. 아직까지 드러난 정황은 없지만 네네네. 예, 제가 이렇게 육감, 영감, 체감 뭐 있지 않습니까? 오감 네. 보면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스물스물 느껴지는 게 있고 제가 둘째 날 이 보도가 나가고 둘째 날 나흘 동안 연속극처럼 시리즈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둘째 날부터 저희 집에 아파트에 제가 예, 이거 나가고 나서 자기 뒤를 누가 밟는 것 같이 느껴진다. 예, 육감으로 느껴진다. 또 이런 말까지 하고요. 예, 자기는 이제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다.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무단 침입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난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형식적인 그 대통령이고 실제 그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이제 파워를 실행하는 사람은 여자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입증이 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이게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명수 기자가 어쨌든 개인적인 돈으로 그 명품 가방들, 그다음 명품 향수, 화장품을 사서 네네. 이제 목사님한테 드렸고 그걸 목사님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을 한 과정이 그 두 번째 접견에서 그게 몰카 촬영이 돼서 이제 사실로서 그게 확인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흔히 또 이제 함정 취재다 뭐 어쩌다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함정 취재는 아닙니다. 저는 제보자예요. 제보자지. 함정 취재가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라. 제가 영상 파일을 아니, 넘겨줄 나쁜 때 사람. 그 영상과 함께 논문을 쓰듯이 다 내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넘겨줬어요. 네네네. 넘겨주고 뭐 이명수 기자는 선물 사준 거 확실히 맞고 부서끼리도 서로 견제 장치, 감시 장치, 뭐 견제와 감시라기보다도 서로 검증하는 장치가 되거든요. 비서실, 경호실, 뭐 여사의 부속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감히 그렇게 여사가 사적으로 사인들과 카톡을 주고받는다거나 영부인이 되는 순간 카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인도 만나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무척 복잡합니다. 그런데 카톡을 그런 걸 왜 스스로 못해? 일부러 다 무너뜨린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2부속실이 폐지될 때 이미 이건 다 예견된 거고 그렇죠. 영부인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제2부속실을 안 한다고 할 때부터. 그래서 어떤 영부인이 독한 마음, 나쁜 마음을 품으면 범죄도 할 수 있고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적 활동, 사익 추구 활동, 그런 이권 사업 개입, 인사 청탁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 제2부속실이 폐지됐다고 하는 거는. 그러고 커머너 컨텐츠라고 하는 그 사무실 장소가 화려하고 넓지는 않지만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 대선 후보자 시절, 그리고 당선자 시절 그 모든 그 시기를 다 이곳에서 그렇죠. 거쳤는데 거기서 중앙지검시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접견자들을 이런 식으로 접견했고 선물도 받고 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좋다 이거야. 검찰총장까지 매뉴얼이 그냥 붕괴돼 버린 거죠. 네. 아무튼 김건희 여사는 아마 목사님한테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취임식도 초대해주고 구비 만찬도 초대해줬는데 예, 이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이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카를 찍어서 나를 완전히 뒤통수 쳤다 이렇게. 지금 모르긴 해도 정말 뭐 인간적인 배신감, 괴로움, 고통, 분노 엄청 날 겁니다. 그러나 저도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볼 때 목회자와 옛 또 관계였었는데 네.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정중히 찾아가서 이런 걸 고치시오 했더라면 절대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이 들어서 이 방법을 진짜 저는 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현 대통령실의 420명의 직원들이나 영부인이나 자정 능력이 저 상실이 됐기 북한에서 때문에 뭔가, 이런 예? 방법이 아니고는 그래서 나는 아니, 앞으로 3년만 남은 지령을 임기를 받아갖고 더 잘하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이게 계기가 했나? 돼가지고 420명의 아, 대통령실 직원들 더 단속 잘하고 더 치밀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일을 하고 당신이 뭔데? 영부인도 대통령도 근신하고 대통령도 출퇴근하는 시간이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 막뭐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막 출근도 이건 막 완전히 지맘대로야. 간첩과 같은 대통령이 행동을 제일 먼저 그대로 아침 일찍 겁니다. 출근해서 예? 대통령실 직원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열심히 하자고 그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에 고주망태. 입에서 술 냄새 풀풀 풀기고 늦게 이야. 출근하고 뭐 해외 순방 때문에 늦게 오는 우리 서울의 소리가 대단해요.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MBC 시간까지 기자하고 체크하는 똑같은 담당자들도 거예요. 있다고요. 얼만큼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지를 정말 내가 아니 그게 뚜렷하게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무슨 저기 폐해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이 잠입을 해갖고 들어가서 말이지 이게 파이제 폭발시킨다는 것이 이건 완전히 뭐 이 청와대의 그 북한 괴뢰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폭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예? 이거는 말이죠. 이거 정말 이거 보안법으로 이거 그냥 예? 이게 가만히 둘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말 참 질이 나쁘네요.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 빨리 이게 폭풍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저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는 저는 이제 목사님의 폭로가 아니고 마지막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마지막 고언 이런 거네요. 뭐 하여튼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망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망하라는 이제 건 다시 아닙니다. 잘해라. 제 마음은 아직도 내가 어제 뭐 검찰청 앞에 그제 중앙지검 앞에서 나도 연설을 하라고 그래서 연설을 할 때도 나는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울의 소리 식구들 앞에서도 그렇고 그 매체들 서울의 앞에서도. 소리. 네, 물론 이제 제 솔직한 심정은 자진 사퇴가 정답이에요. 자진 사퇴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은 자진 사퇴가 정답이래요. 자진 사퇴가 이게 완전히 이 정부가 이 탄핵 당하기를 바라고 당선될 때부터 자진 사퇴하기를 바래왔던 이 공산 이 주사파 사람들의 그 속내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자진 사퇴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한 거지요. 참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잘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잘하는 게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정리해 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님, 우리 보수 우파들이 얼마나 보수 우파 이 나라와 윤석열 지지를 위해서 눈물겹게 싸워왔던 것을 왜 모르십니까? 왜 모릅니까? 예? 그런 자들을 이 만나지도 접근도 하지도 말고요. 좌파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요. 예, 더 알고 싶어서 만났다고요. 이 얼마나 교활하고 무서운 자들인지 아직도 모릅니까? 진정으로 전향한 공신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정보 그 사람 아니면 정보를 모릅니까? 알고 싶다고요. 예. 진정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파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토록 잘 모르시느냐고요. 예, 대통령 부인이 됐으면은요. 그리고 양평 고향 부모 형제 예, 이렇게 친분을 믿었다고요. 대통령 부인 되면은요. 고향 사람도 믿으면 안 되죠.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최고위급만 모이는 150명만 리셉션 만찬하는 자리에 그렇게 그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명품을 그렇게 또 갖고 싶어서요? 예, 그렇게 갖고 싶어인가요? 여성으로서 200~300만 원짜리 정도는 명품을 뭐 갖고 바르고 입고 싶은 거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 미끼를 낚싯밥으로 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접근하는 사람을 왜 낚싯밥에 걸리는 겁니까? 좌파 성향을 가진 걸 뻔히 알면서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 그런 것을 왜 봤습니까? 그런 것을 왜 봤습니까? 예, 왜 약점이 잡힙니까? 주는 거 몇 번 받으면은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 성경의 엘리사가
이 밑에 개아씨에게 심부름 시켜서 그거 나중에 그 뇌물을 받았다가 예? 그렇게 해서 야단을 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 왜 뇌물을 받았느냐고. 예? 그런 걸 무엇으로 약점을 잡힙니까? 김영란법 뭐 해가지고 첫째는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 정말 우리 대통령은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천공도사, 예? 이 천공도사 그게 손바닥에 왕자 쓴 거 누가 시킨 겁니까? 그거, 예? 이 도사가 지금 2명이나 있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코바나 컨텐츠 뭐 옆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 줄을 서갖고 옆방에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주팔자 전공할 때 뭐 사주팔자 이런 거를 공부를 좀 뭐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동양 철학을 공부해서 한 말 가운데 김명수와 그 전화했던 가운데 이런 말 들었어요. 나도 보통의 도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예. 무속인 중에도 자기도 뭐 더 이렇게 영적으로 더 밝다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이 영적으로 지금 한참 잘못됐습니다. 과거의 국모라고 하는 이 고종 황제 민비 명성황후가 어떻게 이렇게 미신을 믿다가 그 청주에 왔던 그 무속인 뭐 알아맞춘다 해가지고 배설을 주갖고 가깝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고요. 미신을 많이 섬기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오십시오. 대학교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으니까 대학교까지 기독교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그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건사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며요. 장로 목사가 많다며. 그런 신앙을 가졌던 뿌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어머니가 건사고 남편이 말하기를 신구약 우리 아내는 이 신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애온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명성교회인가요? 가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서구 미국의 세계적 이 성경적 가치관, 국제관, 이승만의 프란체스카와 같은 이런 이어가는 이 기독교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독교 입국론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반석 위에 세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단절시킬 겁니까?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영분별을 하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성령이 이런 어떤 무속적인 미신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꼭 영분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십시오. 정말 아니 이런 분도 만나주는데 저도 한번 좀 찾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좀 우리나라 목사님들 정말 이거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명론적인 귀신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역사에 완전히 정말 짓밟히는 단절되는 이런 위험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예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김 여사를 아주 사랑하고 윤 대통령님을 아주 나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절반들은 다 여사님을 지금 사랑하고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봉사하는 외조를 여기 이 양반 최재영 목사가 말하는 대로 오직 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거는 옳은 말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대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서 가장 대통령 수업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영부인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가장 어린 영부인입니다. 어린 여사란 말이죠. 수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나요?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구설수가 많은 사람이 또 김건희 여사입니다. 참으로 육녀수 여사처럼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령수 여사.
어떤 때는 5,000통의 엽서를 써갖고 사람들이 보내고 했더라고요. 예? 오직 대통령 그저 그림자처럼 겸손하게 보필하고 앞장서지 마시고 뭐 알면 얼마나 압니까? 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사실은. 이거 한 번만 더 했다 그러면은요, 끝장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리고 자유우파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자유우파 목사님들을 꼭 그런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예. 정강훈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서울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 감고 삽니까? 그런 그 어떤 뭐 전화를 통해서 어떤 그 이게 멘트를 좀 그거를 좀 지도를 받는 거, 이 목사님들 또 뭐 훌륭한 뭐 좀 인격 있는 스님들도 좋고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왜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하느냐고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안에 그것도 뚫려서 이 몰카 시계에 찢기고 온갖 이런 그 치부스러운 그 잡다한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저는 이런 일들로 이 선거 지금 선거 전국에 뭐 내가 볼 때는 뭐 한 50만 표, 100만 표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제발 좀 이렇게 좀 겸손하게,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